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개 더 올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자주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 어떻게 형세 판단을 하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 형세 판단을 하는, 집을 세지 않고, 개가를 세지 않고 형세 판단을 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공지능은 이제 알파고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알파고하고 알파고 제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지금의 대부분의 강인공지능들은 알파고 제로 방식에 근거해서 조금 변화 같은 게 넣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알파고 제로가 형세 판단을 하는 방법은 알파고가 그 형세 판단을 하는 거하고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알파고 때는 집을 셌어요. 집을 세서 덤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 그 덤 설정에 따라서 이제 그 형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형세 판단이었는데 알파고 제로 때는 그 부분이 이제 집을 세지 않고 형세 판단을 하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형세 판단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관점은 중국식으로 이제 덤 7.5를 가정한 그런 형세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을 세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집을 세지 않느냐?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제 형세 판단을 하는데 그 학습은 이긴 판과 진 판을 이제 계속 보면서 어느 게 이긴 판이고 어느 게 진 판인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알파고 제로의 경우는 이제 2,900만 판 정도를 40블럭짜리는 자가대국을 이제 했는데 그 2,900만 판 모두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흑이 이겼는지 백이 이겼는지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결정을 해줘야지 그걸 가지고 형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 일종의 학습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학습. 일종의 이제 학습을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알파고 때 여러분 이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을 한번 기억하시면 해설자가 이제 형세 판단을 계속 하다가 이제 알파고가 약간 손해수를 이제 둡니다. 손해수를 두고서 이거는 몇째 손해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설자가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알파고가 이게 이제 역전이 됐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설자가 이제 개가를 다시 다 해봅니다. 다시 다 해보면 아직까지도 이제 알파고가 유리하죠. 그래서 그런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 이제 1국부터 5국까지 방송된 것이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다시 보실 수 있는데 다시 보시면 굉장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왜 계속 알파고는 손해수를 두는데 결국엔 이길까? 이제 사국을 제외하고는 그런 이제 의문이 들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알파고 논문 읽어보면은 거기에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파고는 손해라는 개념이 알파고를 만들 때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손해라는 게 뭔지 몰라요. 그리고 손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파고는 지금 자기가 이기고 있는지 이렇게 두면은 더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여기에만 이제 관련해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보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더 이길 확률이 높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 길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보고서 이제 어떻게 느꼈냐면 옛날에 이창호 구단이 이제 전성기 때 그런 손해수를 많이 두죠. 마지막에 이렇게 술술 물러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닦는다 그러나요? 그 바둑 기사들의 그 용어를 사용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반집을 이제 이기는 그런 대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그래서 손해를 보지만 그리고 물러서지만 결국은 더 확실하게 이기는 길로 가는 그런 식의 그 대국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고는 이제 훈련 방식이 집을 세더라도 그죠? 집을 세더라도 더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이기는 게 중요하지 집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고는 형세 판단을 할 때 두 가지를 사용했는데 하나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치망이라는 걸 사용했고요. 또 하나는 그 지금 상황에서 바둑을 끝까지 두는 흑백을 번갈아 가면서 끝까지 두는 그런 그 영어로는 그걸 이제 플레이 아웃 혹은 그 롤 아웃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저도 이거 제일 처음에 그런 말 이제 듣고서 뭐 사전 찾아보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 몰랐는데 결국은 그 현재 상황에서 끝까지 두는 거죠. 끝까지 두면은 이제 바둑이 종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가가 가능하죠. 그런 식으로 끝까지 두어서 흑이 이겼는지 백이 이겼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그 방법으로 형세를 판단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는 끝까지 두어서 집 차이를 세는 거, 또 하나는 가치망으로 이제 누가 이길지 질지에 대한 그 형세 판단을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반씩 50%씩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그 평균을 하죠. 근데 이기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그 끝까지 둘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번을 해가지고 몇 승 몇 패를 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몇 승 몇 패를 했는지를 보지 몇 집을 이겼는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몇 승 몇 패를 볼 때에 그때에 그 덤이 중요하죠. 덤을 바꾸면은 그 승패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덤에 따라서 그 플레이 아웃을 할 때에 몇 승 몇 패인지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덤에 따라서 이제 알파고는 다르게 둡니다. 그죠? 다르게 두는데 알파고 제로는 알파고에서부터 이제 바뀐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그 플레이 아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치망만 가지고 형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가치망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제 만들었냐면은 그 자가대국을 통해서 누가 이겼는지 누가 졌는지를 이제 알고 그 자가대국의 그 승패 여부는 그 중국식 덤 7.5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미 가치망을 만들 때에 2,900만 판을 승패의 결정을 덤 7.5로 정했기 때문에 그걸로 가치망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그 가치망을 만들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뭐 덤 5.5로 하고 싶다 혹은 덤을 0.5로 하고 싶다 이렇게 바꿔서 이제 다음에 바꾼 것에 대한 가치망이 필요하면 다시 처음부터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훈련해야 된다는 것은 다시 또 2,900만 판을 둬야 된다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그 계산 자원이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지금 알파고 제로 방식에 충실하게 따라서 인공지능 AI를 바둑 AI를 만든 그런 바둑 인공지능은 덤 7.5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골락스이는 덤을 마음대로 이제 사용해서 변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골락스이는 그 들어보셨겠지만 이기는 쪽으로 이제 바둑을 두고요. 또 그리고 차이를 벌리는 쪽으로 이제 착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항상 그 지금 상황이 몇 집 차이로 이기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A를 두게 되면 몇 집 차이가 되고 B를 두게 되면 몇 집 차이가 되는지를 계속 판단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 볼락시 개발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이제 더듬어 보면 작년 그 텐센트 대회에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플레이아웃을 했어요. 롤아웃 같은 것을. 그러려면은 그 수백만 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끝까지 두기 위해서 굉장히 그 빠른 그런 그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빠른 네트워크는 기력이 높지 않죠. 뭐 인터넷 뭐 2, 3단 정도, 3, 4단 정도의 그런 인터넷 기록으로 수백만 판을 두기 때문에 그 추가적으로 계산 자원을 갖다가 이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작년 그 7월 달에 6월 달에 만났을 때 자기네들이 곧 이제 그거 플레이아웃을 사용하지 않고 그 형세 판단을 이제 딥타일을 뭐 알게 되는 그런 그걸 연구를 하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추측하기는 어떤 제 오늘 그 성명성 중에서 어떤 분이 그 점수망이라는 걸 갖다 얘기하던데 그거와 비슷한 개념이죠.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바둑을 끝까지 두지 않고도 몇 개 차이가 될 건지를 예측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그런 네트워크가 있다면은 그 네트워크는 이제 네트워크는 이제 딥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뭐 한 번 계산하는데 뭐 밀리세컨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둘 필요가 없이 밀리세컨 정도의 어, 계산 자원으로 시간으로 이제 몇 점 차이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해서 그 추가 계산 자원 사용을 이제 최소화해서 항세 판단을 하는 그런 그 메커니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볼락스는. 그래서 저희 그 4월 말에 저희가 그 골락스랑 이제 결승 세 판을 뒀을 때 이제 제가 그 모니터를 봤더니 거기 이렇게 몇 점 차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골락시가 4월 대회 우승하고서 그 오청원배 4강 진출자하고 네 판에 그 젖바둑을 뒀죠. 그때 덤을 0으로 했어요. 덤을 0으로. 덤을 0.5로 하지 않고 덤을 0으로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회가 되면은 왜 덤을 0.5로 하지 않고 0으로 했는지. 그리고 중국식에서는 두 점 바둑에서 덤을 0으로 하더라도 무승부가 나오지 않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기회가 있으면 따로 영상을 이제 올리든지 아니면 방송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바둑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손해수라는 개념이 없다. 그죠? 골락스의 경우는 이제 집 차이를 계속 세기 때문에 손해수라는 개념이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그 일반적인 뭐 바둑이를 비롯한 뭐 대부분의 인공지능들은 이기는 수와 지는 수만 있지 손해수라는 개념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점 조절이 쉽지 않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세 판단이라는 거하고 집을 세는 거하고 집을 세지 않고도 형세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인공지능 바둑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